오늘 우리는 인문학이라는 강의 주제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선생님. 인문학이라 하면 자연과학과 대립된 개념으로서 사상과 문화 등 인간의 가치와 관련된 학문을 말합니다. 한때 인문학 강의가 굉장히 유행했었고요. 중독성이 부각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인문학 강의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는 왜 인문학 강의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인문학 강의라고 하니까 그냥 교육적인 어떤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인문학 강의 가면 사람 공부를 하는 거다. 너무 어렵게 가지 말자는 거죠. 사람이 살아나가는데 바르게 살아나가는 길을 찾아가는 게 인문학 공부다. 요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식적으로는 인문학 강의 가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맞춰놨는지 나는 그건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사람 공부하면 내 앞에 와야 됩니다. 이제부터. 사람 공부 이러면 이게 이제 진짜로 우리가 살아가는 법칙, 자연의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르면 살기가 어려운 시대가 왔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지식만 갖춰가면서 살면 됐는데, 지식을 갖추면서 살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지식 사회입니다. 지식 사회에서는 지식을 갖추면 사는 사회가 아니에요. 이거는 기본이고, 이제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연은 무엇이고 우리는 무엇이냐, 이런 원리들을 지금 따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 앞에 인연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왜 소중하게 여겨야 되면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바르게 알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잘 모르면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고 살아서야, 그래서야 이 자연의 힘을 바르게 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자연의 힘을 다 쓰게 돼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운용이 되고 활용이 되고 내가 운용을 해서 이 힘을 쓰고 있는 건지, 어떻게 해서 더 나은 질량의 힘을 쓰는지, 이런 걸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사람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만물의 영장인데 이 대자연의 힘을 다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모르니까 못 쓰는 거죠. 이제 지금은 지식사회에서, 이때가 지금 지식을 갖췄던 사회입니다. 지식을 갖췄던 사회인데, 지금은 세상의 지식이 전부 다 공용적으로 쓰고 있는 상식 시대로 변한 거죠. 상식 시대에서는 내가 갖추려고 하지 않아도 다 갖춰집니다. 주입이 되기 때문에, 삶 속에서 우리에게 전부 다 주입이 되니까 우리는 상식은 다 갖추게 돼 갖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상식 위에, 상식 위에 자연의 법칙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자연의 법칙을 모르면 상식은 바르게 쓸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식은 어떤 물건인지 좀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상식, 이게 어떤 건지. 상식은 논리가 지식을 낳고, 논리가 질량이 좋아져서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 지식이 질량이 좋아져서 상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상식이 질량이 질량이 좋아져서 뭐가 되냐? 아무것도 안 되고 상식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더 발전을 못하는 게 상식입니다. 상식이 되면 이거는 묶이는 거거든요. 묶여버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건 전부 다 상식입니다. 99%가 상식이에요. 그러면 상식에서는 못 벗어난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서로가 자기 상식을 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니까 서로가 충돌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지금 분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상식이 이것이 고착이 되고, 시간이 더 지나게 되면 고착이 돼가지고 이게 서로 간에 안절라 그러고, 부딪히가 깨지고 다치고, 마음의 상처를, 그렇게 마음의 상처 입는다 그러죠. 이것도 마음이라는 것도 상식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마음이 다친다라는 이런 용어조차도 상식으로 지금 바뀌어가 있는데, 이것도 어떤 자의 논리로 그 단어가 나온 것이고, 이것이 지식이 된 것이고,
이것이 상식이 된 거예요. 이것도 마음은 다치는 놈이 아닌데 고착시켜놨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 영혼이 다치지 마음이 안 다쳐요. 근데 마음이 다친다 그런단 말이죠. 마음 먹기 달리다 그러고 마음은 먹지도 안 하고 다치지도 않아요. 영혼의 어떤 질량을 지금 운용하느냐 따라 가지고 지금 달라지는 것이지 마음은 가만 놔두는 놈인데, 근데 이런 것들이 자연의 법칙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마음이 뭔지, 내 영혼이 뭔지, 육신이 뭔지, 이 사회는 왜 우리가 지금 살아야 하는지 이 원리들을 지금 잡아가야 되는 거죠. 새로운 인문과학입니다. 과학하고 인문교육은 뭐 조금 다르다고 아까 그렇게 이야기했나요? 뭔가? 조금 반대되는 개념. 반대되는 개념? 네. 인문이 과학이에요. 과학 중에 과학이 인문과학입니다. 이제는 후천 시대가 왔고 시대가 이제 지식에서 상식 시대로 변했기 때문에 인문으로 해갖고 과학을 열 때다 이 말이죠. 인문으로 과학 열면은 어떻게 되냐면 과학 보통 할 때 보면 비커에다가 뭐 갖다 이어갖고 막 흔들어 제게 돼 이렇게. 그리고 원심 분리기 갖다가 막 셀 갖다 돌리대. 사람 갖다 이어가 돌리면 안 돼요. 이게 인문과학은 비커에 이어갖고 흔들지도 안 하고 원심 분리기 돌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같이 대화하는 겁니다. 이게 원심 분리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대화 속에서 이 자체가 자연의 원심 분리기가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만일에 대화가 맥힌다 이러면 과학이 안 일어나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 소통이 일어나지 않으면 과학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인문과학입니다. 소통 속에서 새로운 걸 생산한다. 새로운 이론이 나오고 새로운 원리가 나오고 새로운 정립이 일어난다. 소통을 해야 돼. 대화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지금 우리가 지금 살기 힘든 원리가 소통이 부재돼서 지금 우리가 살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형제 간의 소통도, 친구 간의 소통도, 부모 간의 소통, 부모 자식 간의 소통도, 모든 상사와 지금 아래 사람인 지금 소통도, 모든 것 지금 소통이 지금 단절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소통을 이루지 못하면 이제는 앞으로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박박한 이 세상이 돌아갑니다. 소통이 일어나야 돼. 소통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길을 찾으면 그 길을 같이 찾기 시작을 하면 이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길.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이 시대에 살아가야 될 길이 있단 말이죠. 이 길을 우리가 같이 만지기 시작을 하면 누구든지 소통이 됩니다. 2013년도부터는 후천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시대입니다. 후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살까를 공부를 하고 후천 시대가 되면은 지금 홍익 인간들이 살아나가는 시대다 이 말이죠. 이거 갑자기 말을 전부 다 털어버리니까 이게 뭔가 하겠지만 벌써 이 공부는 했어야 돼요. 2013년도부터는 후천 시대고 후천 시대는 홍익 인간들이 살아나가는 시대고 홍익 인간들이 살아나가는 데는 새로운 신 패러다임으로 세상을 열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그는 공부가 없는 거죠. 정법 공부는 그 공부입니다. 새로운 개념, 새로운 생각, 새로운 이 패러다임 이런 걸 짜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법 공부를 같이 하게 되면 소통이 됩니다. 소통이 일어난다는 거죠. 소통이 일어나면 에너지를 서로가 주고받으니까 여기서부터 기운이 돕니다. 그러니까 인자는 사람 세상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동물에서 사람이 되고자 노력했던 시대고 홍이 인간이 되면 사람이 되는 시대예요. 그러면 사람은 사람끼리 소통이 일어나야 되고 이렇게 해야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간에 상생한다. 상생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화를 안 하면 상생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내 옆에 사람하고 대화를 못 하면 너희들은 상생이 안 된다 이 말이죠. 무언가 이렇게 선물 사줬다고 상생되는가? 그거 아니다 이 말이죠. 물질은 어떻게 써도 좋은데 대화가 되지 않으면 상생을 못 하는 겁니다. 이 대화를 어떻게 이루어낼 것이냐? 이제 앞으로 시대죠. 우리는 내 부모님하고 내하고 대화가 잘 되잖아요. 너희는 절대로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그럼 내 부부끼리 대화가 잘 되잖아요. 절대 너희는 안 어려워집니다. 친구가 대화가 잘 된다. 너희들은 절대 안 어려워집니다. 이 직장에서 상사와 아래 사람이 대화가 잘 된다. 웃으면서. 절대 안 어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너 회사는 망하지도 안 하고 직원들하고 주인하고 웃으면서 다 이렇게 대화가 잘 된다. 절대 너는 안 망합니다. 너희들이 재밌고 즐겁고 하는 만큼씩 번창하지. 이게 사회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뭐가 안 되나 하는 막 기술이 없어서 그런가 뭐가 없어서 그런가 뭐 돈이 없어서 그런가 생각을 하는데 너희들이 대화가 안 되면 너희들한테 필요한 에너지가 안 와요. 이게 인문이에요. 인문교육이라 하는 것은 앞으로는 크게 앞으로 이제 미래는 펼쳐지는 게 인문교육이고 인문과학입니다. 온통 인문교육이고 인문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시작도 안 됐어 내가 보니까. 인문과학이 뭔지를 모르고 아직까지 과거에 우리가 그 지식으로 가지고 이것이 인문이라고 해놓고 틀을 박으려고 그래요. 내가 보기에는 그거는 귀신 신하라 까먹는 시절에 하는 소리고 지금은 오늘 우리한테 필요한 너는 인문 교육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게 인성교육입니다. 인문교육이 인성교육이다 이 말이죠. 네? 통합적인 교육이에요. 사람 교육. 앞으로 새 정립해야 될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이런 거를 다시 포맷을 짜가지고 새로운 교육 시대를 이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걸 같이 노력해야 됩니다. 제목은 내가 만들 수 없는 것이고 나는 이런 거를 바르게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하면 이런 걸 가지고 같이 만져서 우리는 이 시대의 새로운 포맷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거죠. 앞으로 그런 거를 이제 하실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전부 다 모이기 시작을 하면 그런 포맷을 내 만들어주죠. 그래 같이 나누고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이제 패러다임을 열어가자. 그게 정리가 잘 되면 엄청난 파장이 일어납니다. 수입 같은 건 생각도 하지 말자. 응?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품이 나오면 이거는 사회가 엄청나게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수입은 우리가 보려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일어나는 게 수입이지 수입 보려고 일하지 말자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는 뭔가를 해야 돼요. 바른 걸 하고 나면은 바른 게 나오면 이건 어마어마한 경제는 스스로 일어나니까 그런데 신경 쓰지 말자는 거지. 우리가 이 사회에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자는 거지. 이게 지식인들이에요. 우리 어떻게 해서 돈을 벌어 먹고 살까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지식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회에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자는 거지. 여러분 지식인이 되고 무엇을 할까를 생각을 하는 사람은 지혜가 나옵니다. 근데 내가 뭔가를 욕심을 낸다. 욕심을 내는 것이 뭐 경제를 내가 먼저 앞에다 놓는다든지 그 자리를 가지려고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욕심 요런 게 딱 들어가면 지혜가 절대 안 나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앞으로 이 사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요것만 노력을 하면 100일이라도
100일이라도 그렇게 우리가 포맷을 바꿔서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이 사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요걸 가지고 우리가 화두를 잡고 뭔가를 찾아 나가야지. 뭘 하면은 좀 수입이 좋아지나? 이건 지식인 아니에요. 우리는 다 지식인인 줄 아는데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 선이 있다는 지식인은 사회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지식을 갖추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는 사람이 지식인이지 그 사람이 지식인 반열에 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입을 보려고 하는 사람 지식인 반열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네가 하버드가 아니라 용바다 대학을 나와도 안 돼. 지식인은 이 사회를 위해서 내가 필요한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지식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항상 작게 생각을 해도 내 이웃과 사회와 나라를 생각하는 크게 생각을 하면 인류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게 지식인입니다. 그 지식인들한테는 하늘에서 힘을 줘요. 사적인 사람이 아니고 공인들이다 이 말이죠. 하늘의 일꾼들 힘도 주고 지혜도 주고 다 줍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살고 있는 게 문제지. 여기가 인재개발원이라며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면 인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인성교육이라. 이것이 인문학입니다. 새로운 인문학 한번 만들어 보자.